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제가 나스닥 시장 전망 할 거고요. 12월 증시 전망 예보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지개 잘 뜨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기상이변 안 보이고, 자,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구독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일단은 대공황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반응들을 쭉 지켜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이 영상 올릴 필요성이 있는가?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영상 올릴 가능성은 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리더라도 나중에 만약 멤버십을 열게 된다면 그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음, 대공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이용하고 크게 빅쇼트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꽤 많고 잠재적으로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이유가 내가 시황 전망하는 걸 보니까 웬만해서 다 맞는 편이거든. 거의 다 맞거든. 그러니까 틀린 적도 별로 없고 하니까 내가 공황을 외쳐주기를 사실 바라는 거지, 본인 스스로는. 왜? 내가 공황을 외치면 진짜 공황이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드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 내가 옳은 얘기를 해도, 내가 시황 전망을 맞춰도 그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움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무조건 상승을 외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만약에 뭐가 하락하고 내가 조정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자가 절대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결과론적으로 지금 시황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랑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시황 전망을 여러분들께 확률 높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구독하는데 1초만 투자하자. 나중에 취소하면 되니까요. 자, 구독, 알림, 좋아요는 무조건 해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금리 인하 힌트 나올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 강하게 나올 겁니다. 파월은 강하게. 금리 인하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4일 날에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 때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 이것을 이제는 예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의 상태를 본다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왜냐면 미리 어느 정도 조정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걸 봤을 때 파월의 이 발언이 시장에 일시적인 영향은 끼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시장의 조정을 심각하게 만들고 갑자기 주시장이 폭락하는 이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연준은 파월은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거는 좀 며칠 됐죠. 이건 이제 공신력이 있는 거죠. 공신력이 있는 거고 미국에서 신뢰하는 매수 주문이 지표예요. 체결되었습니다. 그쵸? 그 전에 나왔던 어떤 이제 비농 지수들은 그건 이제 민간 기업에서 약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이게 진짠데 비농이 오히려 올랐어요. 그쵸? 고용이 강해 아직도.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 미국은 강하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가 무려 5.5%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침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침체가 이제 좀 오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강력한. 야, 진짜 이거 경기 침체 오래 가겠다.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보고, 약한 경기 침체는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80년 동안 한 번도, 80년 동안 금리를 올리고 난 뒤에 침체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도 뭐 금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뭐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이번에도. 그거는 일단 가봐야지 알겠지만 확률상 일단은 침체가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한 번쯤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오고 뭐 골디락스가 올 수도 있겠죠. 만약 뭐 골디락스가 온다면 그것은 굉장히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저는 이제 2024년 전망을 올해 아니요 이번 주 주말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올라오는 영상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연준은 똑같이 얘기할 거고 이게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 맞나요? 미국 화웨이 스마트폰 매우 우려한다. 최강의 조치 취할 것.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확실히 지금 미국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이 AI나 전기차 시장이 커지지 않기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통제하고 있고 AI나 전기차가 만약에 미국의 기술을 따라와 버리게 되면 야, 우리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통제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은 거죠. 단순히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제재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중국의 이제 엔비디아가 AI 칩을 수출을 하는데요. 이 수출을 하는 거를 통제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엔비디아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는 AI 반도체 칩 생산 회사입니다. 그쵸? 예, AI 반도체 칩, 반도체를 지금 기술적으로 넘버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수출을 못하게 막으면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 거고 엔비디아가 매출도 많이 하고 해야 더 연구도 많이 해서 AI 반도체의 그 수준을 높일 텐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만약에 엔비디아를 통제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은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모든 AI 기술 그리고 그것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약간 중국에게 내줬죠. 전기차 시장은. 그쵸? 그래서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가진 거는 AI 쪽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AI 쪽은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도 AI 분야에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미국이 대공황이 올 거다. 이렇게 지금 당장 생각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미국이 지금 어떤 기술들이 끝물이고 이런 AI, 뭐 반도체, 전기차 이런 기술들이 뭐 중국에게 지금 따라잡혀서 위험한 상황이고 이럴 경우에는 미국의 패권이 진짜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더 큰 호황기를 맞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빅쇼트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는 반도체 약세에 이제 배팅을 했습니다. 약세에 배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래됐죠. 11월 15일 날 나온 거니까 약 한 달 전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떤가요? 마이클 버리가 예상한 시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건,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맹신하고 무조건 따라한다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버리도 항상 실패할 수 있어요. 100%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이클 버리도 이런 거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절을 해요. 9월에 이득을 보고 나왔는지 저번에 이제 9월에 마이클 버리가 숏으로 배팅을 했었잖아요. 이건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제가 기사들을 통해서 접했거든요. 9월에 손실을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9월에 팔았기 때문에. 그러나 추측을 하는 거죠. 그 팔았던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익을 봤을 것이다. 그러나 약 조그만 이익이지, 뭐 큰 대박을 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마이클 버리도 결국에 손절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금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금. 금 같은 경우는, 금이 지금 월봉상인데, 지금 음봉이 크게 떨어졌어요. 윗꼬리를 달고.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봉상 이게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끝나줘야 우리가 그때 이제 금을 만약에 사실 분들은 나는 금을 사고 싶다 하면 이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 자, 만약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돌파를 못했다. 만약 이게 확정이다. 월봉상 음봉이 여기서 더 크게 떨어진다. 밑으로. 혹시라도. 이러면 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금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봉상 이렇게 찍히고 내려오면. 금이 더 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호황장이 찾아오게 된다면 금도 같이 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08년도 이후에 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금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랐던 거를 생각해 본다면 뭐 호황기가 와서 금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금의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자 상품으로 우리가 본다면 미국의 채권이나 아니면 회사채들에 몰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쪽으로 돈이. 왜? 지금 28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고 이란이 개입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더 큰 악재가 없어요. 이게 오른 이유가 28 전쟁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금을 투자하고 있다면 이 구간을 만약 이탈하면 여기가 지금 한 1800 중반 구간인데요. 여러분들 금을 손절을 하는 게 옳습니다. 모든 파동이 죽는 거예요. 하락 파동으로 가는 초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금의 시세를 지금 당장 예측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여기를 어쨌든 돌파를 한 번은 했잖아. 다만 이게 이제 음봉이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나가리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금이 주식보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주식보다는 상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끝물이다. 끝물이고 올라봤자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식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한번 차트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지금 제가 이평선을 안 그려놨네. 자,
나스닥의 일봉 차트, 월봉 차트 한번 보고 일봉 차트 볼게요. 월봉은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월봉은. 자, 일봉 보실 때 신경 쓰시고 월봉부터 볼게요. 자, 월봉상 여기서 이 캔들은 아주 강력한 추세를 돌리는 캔들이에요. 이게 11월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엄청 강한 겁니다.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그 고점을 12월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12월에 산타랠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아주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산타랠리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산타랠리 저는 가능성이 좀 더 낮다.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좀 더 지켜보니까 여기서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산타랠리의 가능성이 좀 더 커졌고 설마 이제 산타랠리가 이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약간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내년 1월 시장이든 아니면 2월 시장이든 나스닥이 저는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이 돌파 시도에서 아까 금 있죠, 금. 금 차트처럼 갑자기 음봉이 나오거나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윗꼬리를 이렇게 단 음봉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윗꼬리를 달고 이런 음봉이 갑자기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정고점을 돌파를 무난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금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일 캔들을 보면 일봉 차트에서도 지금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전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상향하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에 미국이 만약에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은 골디락스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강력한 경기 침체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미국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세 상승이 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를 꼭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여러분은 주식을 장투로 좀 접근을 해도 된다는 거죠. 특히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은 또 아니야. 이건 또 다르니까 그 한국 시장 전망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올라 있다고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고 그럴 때는 아니에요. 다만 비중 조절은 좀 해야겠죠. 전고점 돌파를 완벽히 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내리면 이건 난 기회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2024년 전망 이번 주 주말에 올리도록 하고 이렇게 오늘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